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삼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좋지 못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어요. 자, 삼성이 3분기부터 일반 메모리, 일반입니다. 일반 메모리. 즉 쉽게 말해서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자, 이 일반 메모리에 대해서 20%, 15에서 20% 메모리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에서 공식 발표는 안 나왔어요.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삼성 메모리 인상이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생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그동안 삼성 메모리를 사용해 왔지만 아이폰에서 삼성 메모리와 하이닉스 메모리를 이용해 왔는데 물론 거기에 미국 메모리도 이용을 했죠. 자, 그런데 애플이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애플이 지금 중국의 메모리 회사와 메모리 계약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자, 그러면 과연 애플 제품을 쓸까? 첫째, 수율이 안 나옵니다. 중국산 메모리.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앞으로 노트북이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태블릿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중국 걸로 다 대체를 과연 판매량이 유지가 될까? 이게 판매량이 유지가 될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애플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TSMC나 그 다음에 그 미국 메모리 회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여하튼 미국 메모리 회사는 마이크론하고 어떤 협상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중국 메모리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 전략가들이 판단을 할 때는 아이폰에 중국 메모리를 넣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살행위란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넣는 거는 자살행위에 가까운데 그걸 과연 할까? 많게는 매출의 50%가 급감할 거라고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애플이 삼성이나 마이크론, TSMC, 하이닉스와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삼성은 메모리 가격을 20% 인상, 15%에서 20% 인상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 중국 업체는 이미 구두로 메모리 가격 인상이 예고를 했습니다. 구두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자, 미국에도 메모리 인상 발표가 없어. EU에도 메모리 인상 발표가 없어. 한국에도 메모리 인상 관련한 이야기는 없는데 중국 업체인 트랜스포터하고 한 군데가 어디더라? 시그마인텔. 자, 왜 하필 이 두 중국 회사에만 구두로 메모리 가격 인상을 발표해? 다시 말하면은 삼성이 다른 나라는 메모리 가격을 동결하면서 중국에만 메모리 가격 인상을 발표한 게 아닌가. 즉, 삼성은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미국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호남에다가 반도체 팩토리를 지으라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때 상황 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중국에게만 메모리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한다고 흘렸다는 거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원하는 사업 방향보다는 미국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성은 왜 3분기에 D램 가격을 20%가량 올리려고 하느냐? 뻔해요. 성과급 줬잖아, 성과급. 그거 이제 만회해야죠. 성과급으로 날라간 잉여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메모리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정부는 내년에도 또 주라고 할 건데 어차피 삼성은 300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 가격 인상밖에 없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이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이 늘어나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메모리가 부족한 이 시기에 메모리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늘어나면 주주의 이익이 커지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상승한다. 쉽게 말하면 호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는 왜? 메모리 가격이 또 올라가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반 컴퓨터 메모리,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메모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이런 가격들이 전부 다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오르면 어떻게 되죠? 전자제품 가격이 다 오릅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고요. 냉장고, 요즘은 다 메모리 들어가죠.
냉장고, 뭐 청소기, 뭐 인덕션, 그냥 가전, 그냥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가전이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의 가격이 다 오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까지 연기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자, 보세요, 형님들. 자, 일반 가전이 있고요. 일반 전자제품이 있고 고급 전자제품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자제품은 누구나 다 같이 사용하니까 이거를 가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반 가전이 있고 고급 가전이 있어요. 자, 일반 가전은 기능이 많이 삭제가 되고 고급 가전은 많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많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고급 가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전이 100만 원 했는데 고급 가전은 200만 원 했다고. 똑같은 모델인데 디자인만 좀 그지?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기능이 좀 더 많고 적고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 가전은 120만 원 하는데 고급 가전은 350만 원. 두 배 차이가 훨씬 넘어가 버렸죠. 3배 차이가 돼 버리죠. 그죠? 2배에서 3배로 늘어났잖아. 자,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적으로 소셜리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회적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금나누기. 사회 계층의 완벽한 금나누기.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과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완벽한 금나누기가 돼요. 자,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10개월, 12개월 할부해서 이 제품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350만짜리 제품을 사면은 카드 한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써야 될 한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도가 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350만 원짜리 가전을 10개월 할부로 써버리면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150만 원에서 6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죠?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 1,000만 원 할부라도 350만 원에 휴대폰 250만 원에 다른 가전 고장나면 그금에도 벌써 600, 700이 돼. 생활비로 쓸 여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다 고장나면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제도가 태어납니다. 바로 구독 제도를. 5년에서 6년을 구독 계약을 하면은 이게 일종의 렌트잖아, 렌트. 정수기 렌탈하듯이 렌트 사업이란 거야. 대신에 삼성이나 LG가 하면은 자사 제품이니까, 그지? 공기 정화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세기다. 그러면은 6개월, 1년에 한 번씩 와서 필터도 갈아주고 청소도 싹 해주고 가는 이 구독제를 씀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감소하는 효과. 다시 말해서 120만 원짜리 쓸 사람도 어머 구독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 하는 그 푼돈이라 생각하고 야 그 정도면 350만 원짜리 쓰는 게 맞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350만 원짜리 가전을 다달이 구독하면서 쓰게 됩니다. 자,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건조기, 다 TV 다 구독했으면 돼요. 하지만 이 구독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개는 싸요. 하지만 이 구독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은 고정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늘어나요. 이게 우리가 일종의 무이자 할부의 덫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무이자니까 사자. 근데 어때? 나중에 한 달에 무이자로 산 제품값이 50만 원, 60만 원씩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구독으로 구입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샀을 때보다 무려 20% 이상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1,000만 원짜리 가전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독 기간이 기가 막힙니다. 5년에서 6년이에요. 5년에서 6년 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자, 이 구독 제도가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은 이 구독이라는 제도가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가전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 형님들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6년 구독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6년 뒤에 내가 낸 돈이 120만 원이. 그지? 그러면은 중간에 와서 케어해주고 한 비용이 포함되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 가격. 근데 문제는 6년 후에 구독이 끝나고 나면은 본인께 되는 거예요. 따로 인수비 이런 거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본인이 됩니다. 6년 뒤. 그러면은 6년 뒤에 이 제품을 계속 쓸까요? 이제는 구닥다리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새 모델을 또 새로운 구독으로 구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 원짜리 가전을 쓸 수 없는 가정에서 500만 원짜리 가전을 구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세에 미쳐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잘 맞는 시스템. 이거 기가 막힌 상품입니다. 허세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소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에 친구들이랑 오면은 삐까뻔쩍 하잖아. 막 비싼 가득 채워놨어. 최고급으로. 이번에 다 바꿨어. 남들이 보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였거든. 야, 너거 이번에 큰돈 들였네. 다 일시불로 샀지. 근데 알고 보면 뭐야? 다 구독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허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이 바로 이 구독 상품이에요. 그걸 삼성하고 LG가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죠. 저는 이제 삼성 걸 사는데 저는
삼성 거 저는 구독을 안 해요. 제가 구독하는 거는 한 달에 1,000몇백 원씩 2,000몇백 원씩 나가는 5년 무상 AS, 즉 무상 AS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무상 AS만 가입이 되어 있고, 저는 삼성 공기정화기도 필터 교체 안 하고 물에 씻어서 사용하는 삼성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죠. 종이 필터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집진 방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형님들 망하는 거예요. 자, 휴대폰도 할부, 그죠? 정수기도 렌탈, 세탁기, TV, 렌지, 인덕션, 식세기,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에요. 자, 형님들 봐보세요. 많은 형님들이, 야, 저런 거는 부자들이 다 저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 부자들도, 아니 저는 아니지만은 부자들도 다 좋은 거 쓰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주입시켜 드립니다. 자, 1,500만 원을 자, 9,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95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명품백을 누가 더 살 소비력이 높을까요? 자, 형님들 질문 채팅창에 마음대로 쳐보세요. 자, 맞아요. 자, 9,500이라고 쓴 사람은 9,500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 9,500은요, 500만 원만 더 모이면은 앞자리가 바뀝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요. 95만 원은요, 언제든지 95만 원을 만들 수 있어. 자,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가져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아요. 100만 원의 가치와 1,000만 원의 가치와 1억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위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돈이 불려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 여기에서 500만 원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모으는 돈의 재산의 가치 앞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95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95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카드로 끌으면 돼. 쉬워요. 왜? 여길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떤 욕심이, 어떤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물건보다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은 내가 400만 원에 줄게, 가방. 그래도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형님들 아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형님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돈 많은 사람이 차 2대, 3대, 4대, 물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세금 때문에.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자, 이렇듯 돈이라는 거는요, 부자라고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2개 살 거 3개 사는 게 아니라고. 일반인과 부자의 차이는요, 내가 일반인은 100만 원짜리 똑같은, 예를 들어 세탁기를 예를 들어 보자. 일반인이 100만 원짜리 세탁기 살 때 부자들은 똑같이 하나를 사는데 1,0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30만 원짜리 시계를 살 때 부자는 3,000만 원짜리 시계를 삽니다. 똑같은 걸 사고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금액이 틀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부자라고 많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걸 산다. 예를 들어서 쇼파를 예를 들어 볼까? 자, 우리 쇼파 일반적으로 사면은 쿠팡이나 안 그러면은 저 이케아 이런 거 인터넷으로 가서 보고 대충 한 뭐 7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짜리 그 안에서 소파 사잖아. 그지? 근데 부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야. 부자들은 소파 하나에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를 사. 똑같은 소파를 사는데 걔네들의 기준은 그건 거야. 걔네 소파를 집에 소파를 2개, 3개 놓을 수가 없잖아. 똑같은 하나를 사더라도 부자들이 바라보는 소파와 형님들이 바라보는 소파의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물건으로 치면 똑같은 한 개를 산다고. 그렇지. 그 차이야. 부자라고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개수떼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를 구독이라는 시스템으로 열어놓는 거지. 그러면 국내 가전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삼성의 AI 비스포크 모델 예를 들자면, 삼성 걸 예를 들자면 그런 제품을 사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비싸서 손을 못 대던 제품들을 구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허세를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부자들의 가장 첫 번째가 고정비 지출을 줄입니다. 부자들은 할부로 잘 안 사요. 부자들은 대출도 안 받아요. 부자들이 대출 받는 거는 투자를 위한 대출이지, 일반적으로 내가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부자들은요, 고정비를 줄입니다. 고정비 나갈 게 없어. 기껏 해봐야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인터넷 사용비, 무이자 할부, 대출금 이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 그 고정비로 안 나가고 있는 돈들이 은행에서 새끼를 치고 있다는 거.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난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되는 방법이 고정비가 너무 나가요. 아니, 직장인들이 유튜브 보고, 좋아,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다 되잖아. 근데 왜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해외여행 나가면은 형님들 잘 봐요. 부자들과 안 그런 사람들의 차이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줄게요. 자, 부자들은 해외여행 나가죠. 그러면 통신사에 전화합니다. 로밍해요. 로밍 요금제로 바꿔버려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떡하죠? 데이터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나가기 전에 해외 유심 사죠. 그거 유심사가 그 매 좀 싸게 쓸 거라고 유심 사가지고 전화기 열어가 꽂고 막 그런 불편한 걸 안 한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금제는 내가 쓰지 않는 거,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 나에게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합니다. 대신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편해진다? 그럼 합니다. 형님들 해외여행 예를 들어서 가면은 내가 정해놓은 호텔에 간다? 그러면은 호텔에 있는 차 픽업 보내달라면 돼요. 물론 돈이 듭니다. 그러면은 해외 뭐 우버나 이런 걸로 뭐 택시 부르고 뭐 불편하게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씁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왜?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지만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지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곳에, 내가 필요 없는 곳에는 돈을 안 쓴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형님들의 소비 패턴이 얼마나 잘못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한 달에 33,000원짜리 LTE 요금제 쓰고 있어요. 물론 전화기는 계속 바꾸죠. 유심 옮겨 꼽으면서 LTE 요금제 쓰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돈은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이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느껴본 사람과 느끼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20년, 30년 후에 형님들의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삼성 이야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죠? 매출이 늘어나죠. 고급 제품이 마진율도 높습니다. 즉, 일반 AI 제품보다 삼성 제품을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일반 AI 제품보다 훨씬 비싼 삼성 AI 비스포크 제품들이 훨씬 삼성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반떼를 팔아서 남는 마진율과 G90를 팔아서 남는 마진율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급 제품을 팔수록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 이렇게 구독제를 이용해서 비스포크 제품들을 많이 팔면은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와 직결됩니까? 실적과 직결이 되죠. 실적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상승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이닉스는 반도체 말고는 호재가 없잖아. 반도체 붐이 사라지면 하이닉스는 뭐 먹고 살죠? 하이닉스가 냉장고 만듭니까? 하이닉스가 가스레인지 만들어요? 하이닉스가 세탁기 만듭니까? 삼성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붐의 사이클이 꺾였을 때 그때 삼성은 어떤 걸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삼성이 전장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전장 제품에 관련된 걸 전기 자동차 전장품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뱅앤올ufsen이나 하만카돈이나 그다음에 OLED 계기판 만드는 거라든지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왜 삼성이 끊임없이 만드는? 삼성은 지금 전기 자동차 빼고는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은 테슬라 PC라고 그러죠.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종합 컴퓨터 시스템도 삼성이 들어갑니다. 삼성은 차 빼고는 지금 다 만들어요. 타이어 빼고. 그렇다는 건 뭐다?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은 전기차도 만들 수 있다는. 여기서 전장 제품은 내장재를 이야기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PC라든지 계기판 그리고 삼성은 끊임없이 일반 메모리 사업을 놓지 않고 이게 하이닉스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거품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이 거품은 한 번은 빠질 겁니다. 더 높은 자리 가서 빠질지 아니면은 지금 숨고르기에서 어느 정도 거품을 제거하고 다시 탄력받아서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거품은 중간중간에 빠질지 한 번에 빠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삼성은 끊임없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업에서. 형님들은 앞으로 2, 3년 후면은요. 왜 우자가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형님들은 피부로 느끼시게 돼요. 자, 어쨌든 삼성의 메모리 가격 인상 이거는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과연 중국에만 인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 EU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아시아 쪽에서도 다 인상이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특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특검 이야기는 저녁에 합시다 형님. 형님들. 자, 일단 착륙 갈게요. 자, 오늘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에는 좀 더 이제 정치 이야기를 왜냐하면 오늘 이거는 형님들 투자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거리고 이틀막법에 대해서 형님들이 너무 쫄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편성을 한 거고요.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님들 좋아하시는 뉴스 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녁 8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여러 형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끝.